자, 이런 교재 129페이지예요. 네. 자, 교재 129페이지 양가로 6번 도시공격시설 결정, 해제 신청 등입니다. 제도가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10년 이내에 신설된 제도고 자주 출제가 되진 않는데 가끔 출제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유가 있으면은 요즘에는 뭐 여기까지 준비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바로 내용에 들어가면 무슨 말인지 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야기를 잠깐 듣고 교재를 보면 쉬워져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 앞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도로가 있었고 위에는 투자 목적으로 갑이 샀고 밑에는 을이 샀고 갑과 을의 토지를 대상으로 공원 용지, 도시공격시설 사업, 공원 설치, 도시공격시설 사업을 이제 서울시에서 도시공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를 했다라고 했죠. 해놓고 10년 미집행에 지목이 대라면은 관할 시청 군청에 뭐 할 수 있죠? 매도 청구할 수 있죠. 10년 동안 공사 미집행도 지목이 대라면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잖아. 그럼 지목이 대가 아니면 매도 청구를 해요, 못 해요? 못 하잖아. 지목이 잡종지야, 전다 가성이야, 매도 청구 못 하는 거야. 그럼 토지사는 손실만 당하게 되잖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거야. 그래서 또 민원이 폭주하니까 요즘에는 재산권 행사를 정당하게 행사를 못할 경우 그 법의 제약이 부당하면은 끊임없이 저항을 하잖아, 국민들이. 다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신 분들이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니까 그냥 있지 않는다는 거지. 부당하다. 뭐. 그래도 법을 만든 거예요. 10년 동안 공사 미집행되고 지목이 대가 아닌 토지라면은, 이 도시공격시설 사업을 도시공관리계획으로 위반해서 결정하잖아.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 지목이 대가 아닌 토지 소유자. 지목이 대가 아닌 토지 소유자는 도시공격시설 사업에 대한 도시공관리계획 위반권자. 제일 먼저 공원을 설치해달라고 도시공관리계획으로 공원 설치를 도시공관리계획으로 시청 군청에서 위반을 했을 거 아니야. 그 위반권자에게 해제, 그 도시공격시설 결정을 해제하기 위한, 해제를 위한 도시공관리계획 위반을 해달라고 해제 위반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공원용지, 지하철용지, 학교용지 등으로 결정고시 해놓고 10년 동안 공사 미집행되고 지목이 대면은 관할 시청군청에 매수 청구하면 되고 지목이 대가 아니면은 도시공격시설 사업에 대한 도시공관리계획 위반권자에게 그 도시공격시설 사업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공관리계획 위반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이라. 이해가 됐죠?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위반권자에게 해제 위반 신청하면은 위반권자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해제 위반 여부를 결정해서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됩니까? 알려야 되잖아. 그죠? 위반권자는 해제 위반을 신청한 자에게 몇 개월? 3개월 내에 결정 해제 위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야. 3개월만 기억하면 돼. 지나가면서 읽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이 간단한 이야기를 법 조문으로 표현하니까 아주 복잡하게 길어졌단 말이야. 보겠습니다. 129페이지. 동그라미 1번 같이 보죠. 도시공격시설 결정고시로부터 몇 년? 10년 이내 동그라미. 손 떼죠? 10년 이내에 그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단계별 집행계획상 실효 시기까지 집행계획이 없다면은 그 도시공격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제정한 바에 따라서 해당 도시공격시설에 대한 도시공관리계획 위반권자에게 지금도 비칠 거예요. 도시공관리계획 위반권자 동그라미 위반권자에게 그 도시공격시설 결정 해제 지금도 줄 거예요. 도시공격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거기서 핵심은 결정 해제가 핵심이야. 결정 동그라미, 해제 동그라미. 결정 해제를 위한 줄 거예요. 그 도시공관리계획 위반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앞으로 10년 미집행의 지목이 대이면은
해제 위반 신청합니까? 결정 해제 위반 신청합니까? 매도 청구하면 됩니까? 지목이 되면 매도 청구하면 되고, 지목이 돼가 아니면은 위반권자에게 해제 위반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이라. 중간에 필요 없는 거 다 빼버리잖아. 그럼 거기서 뭐만 기억하면 되죠? 10년 미집행의 지목이 돼가 아니라면 매도 청구 못하니까 위반권자에게 해제 위반 신청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이해하니까 짧아지잖아. 내려봐요. 동그라미 2번. 도시군관리구역 위반권자는 해제 위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줄 거예요. 위반권자는 해제 위반 신청. 이때 신청은 결정 해제 위반 신청이잖아. 결정 해제를 위한 위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3개월 내에 위반 여부를 결정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까지 줄 되잖아. 몇 개월 내에 알려야 되죠? 3개월. 해제 위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위반 여부를 결정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된다 이 말이야. 그 뒤로는 줄 걸 필요가 없잖아. 책선 넘기세요. 책선 넘기세요. 쓸데없이 쳐다보면 자꾸 길어져요. 그러니까 빨리 넘겨, 책장을. 길게 하지 말고 이해하면 짧아지잖아. 그 다음에 이제 또 저를 잠깐 봐요. 잠깐 봐요. 갑과 을이 땅 좀 사두는데 1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고 단계별 집행계획상 실효시까지 집행계획도 없어. 근데 지목이 돼가 아니면 몇 청구해요? 못해요? 못하니까 위반권자에게 결정 해제 위반 신청했죠. 결정 해제 위반 신청했는데 3개월 내에 위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죠. 위반을 안 하는 거야. 해제 위반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누구를 찾아가느냐면은 해제 위반이 안 되면은 결정권자 찾아가는 거야. 결정권자.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를 찾아갑니다. 위반권자 찾아갑니까? 결정권자입니까? 결정권자에게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거야. 결정. 당신이 결정을 했으니까, 당신이 내 땅에 공원 용지로 결정했으니까 그 결정을 해제해달라고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결정권자는 결정 해제 신청 받았잖아. 결정 해제 신청 받으면 가만히 있어야 될까? 결정 해제 여부를 알려야 될까? 결정 해제 여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결정 해제 신청하면 몇월 내에 알려야 될까? 2월 2개월 내에요. 결정 해제 신청이 있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알리는가? 그럴 거예요. 결국 객관식은 뭐냐면 이거 이해 다 했으면은 나는 책을 순간적으로 빨리 보고 지나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제 위반 신청하면 3개월 내에 대답해주고 결정 해제 신청하면 2개월 내에 대답해. 이거 비교하면 객관식은 끝난 거 아닙니까? 무엇을 정답 결정하겠노? 맞죠? 그러니까 A4 용지 2페이지 빡빡한 글자가 확 줄어버리잖아. 결국 3개월, 2개월 구분하면 되는 거죠. 130페이지 보세요. 제일 위에 3번. 계획 미위반 시 해제 신청. 읽어볼게요. 해제 신청한 토지 소유자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되지 않는 등 대통령령이 정한 욕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도시군계획서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줄 거예요. 도시군계획 시설도 줄 거예요. 도시군계획 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줄 거예요. 도시군계획 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줄 것입니까? 핵심이 뭐죠? 단어가 결정권자에게 계속 줄 거죠. 그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핵심 단어가 뭐죠? 결정 동그라미, 해제 동그라미, 신청 동그라미. 해제 위반 신청입니까? 결정 해제 신청입니까? 결정 해제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이다. 위반 안 되면은 결정 해제 신청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내려오세요. 이제 그런 데서 그 가로 안에 기억, 니은 보고 이런 것은 진짜 슬픈 일이야. 그걸 왜 보냐고 시험도 안 나오는데. 그 가로 안에 기억, 니은 읽고 하면은 이상하게 되는 거야. 내려와요. 4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동그라미 줄까요? 결정 해제 신청을 받고 몇 개월 내에 대답하면 되죠? 2개월 내에 결정 여부를 정하여 토지 소유자가 알려야 한다까지 줄 것입니다. 그 뒤에는 보지 말라니까. 시험에 안 나오는 거니까. 복잡합니까? 간단해집니까? 그럼 1번, 2번이 한 세트고 3번, 4번이 한 세트 맞죠? 1번, 2번은 해제를 위한 위반 신청 아닙니까? 3번, 4번이 뭐죠? 결정 해제 신청 아닙니까? 해제 위반 신청은 몇 월 내에 대답해야 되죠?
3개월. 결정 해제 신청은 몇 월 내에 대답하죠? 2개월. 그러니까 나중에 모의고사 직전에 이것만 살짝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되잖아. 2개월, 3개월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 달 동안 안 보면 맞죠? 공부 그렇게 하시라고. 그 다음에 내려와요. 5번 이런 얘기 나올 거야. 잠깐 이야기를 듣고 또 봐요. 결정권자에게 내 땅의 도시공급사업 결정을 당신이 했으니까 그 결정을 좀 해제해주면 안 될까 신청했어. 그럼 2개월 내에 결정 해제 여부를 정확히 알려주잖아. 결정 해제를 못하겠다고 결정권자 알려온 거야. 그러면은 공원용지 사업 결정이 해제가 돼? 안 돼? 안 되잖아. 억울하잖아. 그럼 더 위에 이제 누가 남아 있습니까? 결정은 더 위에 누가 남아 있죠?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결정 해제가 안 되든지 결정 해제 심사, 결정 해제 심사해 달라고 결정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이다. 그러면 결정 해제가 가능한지 국토교통부에서 심사해 보겠죠. 해보고 국토부 장관이 결정권자에게 뭐 하죠?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제 권고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교재 봅시다. 5번 보세요. 5번의 기억번. 토지 소유자는 결정 해제 신청한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시공급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 등 줄거죠. 해제 신청, 결정 해제 신청한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시공급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그 다음에 손 떼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 없죠. A와 B는 필요 없는 거라니까. 결정 해제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누구에게 줄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결정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미칠 거예요. 도시공급시설 결정 해제 심사 신청.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저 뒤에 단어 결정 동그라미 해제 동그라미 심사 동그라미 결정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네 한번 읽어야 되죠? 국토부 장관은 출조 보세요. 해제 심사 신청을 받으면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에게 해제 심사를 위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6번 해제 신청을 받은 국토부 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도시공급시설에 대한 결정권자에게 그 도시공급시설 결정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결정 해제 권고 동그라미 하면 되죠. 결정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한번 들었잖아요. 들으면은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집에서 인터넷 강의를 딱 듣고 스톱하고 그래서 일단 멈춤해놓고 고개를 들고 혼자 해보라니까 혼자. 잠깐. 혼자 이걸 해봐. 도시공급시설 사업을 결정시해놓고 1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고 지목이 대이면은 관할 시청 중에 매수 신고할 수 있죠. 지목이 대가 아니면 매수 신고라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잖아. 그때는 제일 먼저 누구 찾아갑니까? 결정권자입니까? 입안권자입니까? 입안권자 찾아가서 내 땅에 결정한 그 도시공급시설 사업 결정을 해제하기 위한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공관리비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맞죠? 몇 개월 내에 입안 여부를 알립니까? 3개월. 입안이 안 된 거야. 이런 된장. 그럼 이번 누구 찾아간다고? 결정권자에게. 당신이 도시공급시설 사업을 결정했는데 결정 해제를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몇 개월 내에 대답해 주죠? 2개월. 결정이 해제가 안 된 거야. 누구 찾아가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결정 해제가 가능한지 결정 해제 심사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죠. 심사를 한 국토교통부 장관은 결정권자에게 결정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이거잖아. 이거 혼자 이렇게 해보라니까. 그러면은 그 강의 들은 것이 이해가 됐잖아. 그러니까 대시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들으라요. 그 다음 강의를 듣는 거예요. 이걸 한번 들어도 익숙해집니까?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까? 익숙해질 때가 연습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선택한 그것만 반복하라는 그것을 여기저기 끼고 하면 안 되고 아셨죠? 자 됐어요. 넘겨요. 이제 넘겨가지고 여기 한번 봅시다. 읽어 지나갑시다. 여기 잠깐 이제 세 번째 하는 거예요. 교재 보고 한번 설명드렸고 교재 읽어드렸고 전체를 한번 복습했고 네 번째 하는 거야. 한번 보세요. 복잡해 보이시는 조문을 보면 근데 이해하니까 별거 아니잖아. 도시공급시설 결정고시로부터 10년 내에 그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단기별 집행구역상 실효 시기까지 집행구역이 없다면 누구에게? 입안권자에게 결정 해제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결정 해제 입안 신청을 받으면 그날부터 몇 개월 내에 3개월 내에 입안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야 한다. 됐죠? 111페이지 오세요. 여러분 교재 111페이지.
자, 여러분 교재 111페이지 오시고요. 네,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보면 제2절 도시공격시설 사업 절차가 나와 있습니까? 네, 여기 진도를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111페이지 제2절 도시공격시설 사업의 시행 여기. 자, 고개 한번 들어볼까요? 아까 우리 이렇게 했죠. 도시공격시설 사업이 결정된 네, 땅, 그 토지의 지상, 지하, 공중, 수상을 뭐라고 불러요? 도시공격시설 부지. 그 도시공격시설 사업이 결정고시는 도시공격시설 부지에서 개발 행비 허가 여부를 공부를 한 거죠. 이번에는 그 도로 만들고 지하철 건설하고 학교를 짓고 공원을 만들고 항만을 건설하고 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은 국토교육법상 도시공격시설 사업인데 그 도시공격시설 사업 절차를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한강대교 건설 사업은 사업 결정부터 준공사 나기까지 과정 공부하시는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고척동에 우리 야구 동경기장을 설치한 것은 서울시 도시공격시설 사업이잖아. 사업 결정부터 준공사까지 이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설명할게요. 여러분, 도로, 지하철, 공항시설, 항만시설, 공원 등을 무엇으로 불러요? 기반시설이잖아. 기반시설. 도로, 지하철, 공원 등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그 설치를 정책으로 위반하여 결정을 고시하면은 그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무엇으로 부릅니까?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하잖아. 용어 중요하죠.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거야. 이 도시군계획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죠?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되는 거야. 이렇게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위반해서 사업을 결정하여 고시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됐죠? 그러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은 국토교육법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사업을 결정한다 말이에요. 이렇게 사업이 결정되면은 내연도별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 등이 포함된 연차별 사업계획이 준비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단계별 집행계획. 아까 배웠잖아. 예를 들면은, 여보세요? 예를 들면은 A지역과 B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고속철도 건설 사업이 결정이 되면은 그 사업 결정 고시가 있은 날부터 3개월 내에 내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과 보상 계획 등이 포함된 연차별 사업 계획이 준비됩니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단계별 집행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구간은 사업 결정 고시하고 1년 내에 재원을 조달하고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할 거야. 이 구간은 2년 내에 재원을 조달하고 보상 절차를 끝내고 공사할 거야.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이게 뭐죠? 단계별 집행계획. 그때 3년 이내에 시행해야 될 도시공격시설 사업의 몇 단계? 1단계 집행계획. 3년 후에 시행해야 될 도시공격시설 사업 몇 단계? 2단계 집행계획으로 부른다 이 말입니다. 사업 결정 고시가 있은 날부터 몇 개월 내에 수립하죠? 3개월 내에 수립이 원칙이라. 누가 수립하죠?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한 자가 사업이 결정되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위반권자 수립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도시군관리계획 누가 위반해요? 원칙적으로? 다 배웠잖아. 누가 위반해요? 그렇죠. 시량군수라고 대답하신 분. 저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도시군관리계획에서는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로 위반되는 행정계획 맞죠? 그래서 도시는 시장이, 군지역은 군수가. 예외적으로 누가 위반할 수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도 위반이 가능했죠? 벌써 잊어버렸죠, 이제. 그 위반권자가 단계별 집행을 수립한다, 이 말이야. 단계별 집행은 무엇을 내용을 한다고? 재원 조달 계획과 보상 계획. 재원 조달은 예산 확보하는 거잖아. 사업을 결정고시하면 그날부터 3개월 내에 매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과 보상 계획 등이 포함된 연차별 사업 계획을 준비합니다. 이 단계별 집행 계획이라. 사업 결정고시고 몇 개월 내에 수립하는 게 원칙이죠? 3개월 내에. 어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2년 내에 이렇게 되는 거라고.
교재 한번 봐요. 여러분 교재 112페이지 봐요. 11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 절차 나와 있습니까? 제일 먼저 뭐 한다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권자. 수립권자 동그라미하고 누구하고 동일하죠? 이방권자와 유사하다. 적어둔 거죠. 적어요. 수립권자는 이방권자와 유사하다. 이방권자 복수 배우면 되는 거잖아. 읽어볼게요. 원칙. 원칙은 특별시장부터 군수가 위반하는 거 맞죠?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정시사시장 군수는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 지금도 미치고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몇 개월 내에? 3개월 이내. 밑에 적어요. 원칙. 3개월 내에 수립이 원칙이라. 3개월 이내에 미칠 거예요.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이 뭐죠? 단계별 집행계획의 내용이네. 내용. 단계별 집행계획은 무엇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입니까?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다 이 말이야.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을 수립하는 게 원칙이라. 몇 개월 내에 수립하는 게 원칙이죠? 3개월. 다만 대통령 내의자는 법률에 따라서 그때 대통령 내의자는 법률은 필요 없어. 그걸 외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오늘 제가 적어놨는데 필요 없는 거야. 시험 안 나오는 거야. 대통령 내의로자 하는 법률에 따라서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어제되는 경우 줄 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이 어제되는 경우 줄 거예요. 어제되는 경우에는 그 뒤에 줄 거죠. 사업 결정 고시도 몇 년 내에? 2년 내에. 원칙은 몇 개월? 3개월. 어제되는 경우에는 2년. 그렇게 다 기억하시라고. 그 다음 내려옵니다. 예외. 국토교토 장관과 도지사가 위반한 도시군 관리 계획인 경우. 밑줄 쭉. 국장과 도지사가 위반하면은 위반권자가 수립해야 되잖아. 이때는 누가 수립하죠? 국장과 도지사가 단계별 집행을 수립해서 관할 지청군청에 보내줍니다. 송부합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내려봐요. 단계별 집행계획 9번 내려봐요. 9번. 9번은 몇 단계로 구분됩니까? 박스 보세요. 박스 안에 1단계하고 2단계로 구분되는 거 맞죠? 박스 안에 1단계 집행계획과 2단계 집행계획 박스 앞에다가 9번이라고 적어요. 9번. 단계별 집행계획은 몇 단계로 구분되고 있죠? 2단계. 1단계 집행계획이란 줄 거요? 3년 후입니까? 3년 이내입니까?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몇 단계?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줄 거예요. 3년 이후에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몇 단계? 2단계 집행계획이고 그리고 관할 시청구 중에서는 줄 거예요. 매년 몇 단계? 2단계 집행을 검토하고 3년 내에 시행해야 될 사업은 이를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읽어놔야 돼. 단계별 집행계획 몇 단계로 구분됩니까? 1단계 집행계획과 2단계 집행으로 구분됩니다. 매년 몇 단계를 검토하죠? 2단계. 잠깐만요. 매년 2단계 집행계획을 관할 시청군청이 검토해가지고 이 중에서 봐요. 이 중에서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3년 이내에 시행해야 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여기 포함되어 있으면 이를 몇 단계? 1단계 집행계획에 가져가서 포함시킬 수 있다 이 말이라. 그럼 시험을 이렇게 바꿔내는 거라. 관할 시청군청에서는 매년 1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하여 그중 3년 이후에 시행해야 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이를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오, 믿겠습니까? X. 예를 들면 그렇게 시험 나오는 거라. 매년 몇 단계를 검토해야 됩니까? 2단계 검토해서 그중 3년 이내에 시행해야 될 사업은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라고. 이런 것도 그렇게 읽어도 순수 바꾼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 정도 하십시오. 그 다음에 113페이지 봐요. 113페이지요. 저 밑에 큰 3번에 보면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나와 있습니까? 113페이지 저 밑에 큰 3번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찾았습니까? 시행자 동그라미 하세요. 고개 드세요. 앞에 보세요. 제일 먼저 사업을 결정했습니다. 도로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라고 도시군 관리를 결정하면은 그 사업 결정 고시로도 3개월 내에 매 연도별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 등이 포함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 공고되면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공고되면은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를 결정해야 돼. 누가 한강대교 건설 사업을 법적으로 해야 될지 사업 시행자를 정한다 이 말이야. 고척동 야구 돔경기장 건설 사업 시행자가 누군지 사업 시행자를 정한다 이 말이에요. 사업 시행자 중요하지. 원칙부터 예배까지 이거 쭉 그냥 외워야 돼. 통째로 손을 말해야 된다니까. 연습을 말하는 연습을. 보세요. 상식으로 하자. 서울 지하철 건설 사업을 하면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부산시장 이름으로 합니까? 서울시장입니까? 그걸 왜 외워? 상식으로 되는데.
서울 지하철 건설 사업을 하면 서울시당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인천 지하철 건설 사업을 하면 누가 사업시행자가 됩니까? 인천시당. 평택에서 공원 조성 사업은 누구 이름으로 하죠? 평택시장. 시장 구세요. 이게 원칙이라. 그래서 도시공개시설 사업은 원칙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가 누구죠?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시장, 시장 구성과 사업시행자 되는 게 원칙인데 안 해도 되는데 도시공개시설 사업이 2개 이상의 관할구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보세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서울 지하철, 경기도 광명, 서울 지하철이 광명에 가요 안 가요? 가잖아. 사업시행자를 서울시장으로 해야 될지 광명시장으로 해야 될지 정하는 법이 있어야 될까 이거. 이렇게 도시공개시설 사업이 2개 이상의 시군 관할구에 걸친 경우 2 이상의 시 또는 군 관할구에 걸쳐 시행될 때는 관계되는 시장 구성, 관계되는 시장이 누구죠? 서울시장과 광명시장이 둘 중 하나를 협의해서 정한다. 협의하여 정한다 이 말이라. 이게 수학처럼 이해를 못하기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한 번 보고 반복을 안 하거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자꾸. 일주일 뒤에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보면은 딱 아는데, 책 보면 아는데 일주일 지나면 모른다. 일주일 뒤에까지 반복을 안 하거든. 그게 문제예요. 반복하십시오. 이해를 못하면 막 어려워서 모르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반복 안 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도시공개시설 사업이 국가계획과 관련된 사업이라면 누가 사업시행자 되죠? 국장.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공개시설 사업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건설 사업은 중앙정부의 국가계획으로 결정된 사업 맞죠? 그럼 인천시당의 사업시행자입니까? 국장입니까? 국장. 도시공개시설 사업이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기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되는 시장 구성, 인천시당의 의견을 듣고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말이다. 알겠죠? 도시공개시설 사업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기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되는 시장 구성의 의견을 듣고 관할 도지사가 사업 시행해야 됩니다.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도시공개시설 사업, 예를 들면 GTX,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거 GTX. 경기도 남쪽, 북쪽의 중요 도시를 서울과 30분 이내에 주파하는 고속철도 건설 사업이 GTX 사업 아닙니까? 그것은 국가계획으로 결정된 사업입니까? 광역도시계획입니까?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사업이다 이 말이야. 그럼 GTX 사업은, KTX 사업은 국가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잖아. 부산, 서울 간의 KTX 사업은. 그건 국토부 장관이 사업 시행자고. GTX 사업은 광역도시계획 관련 사업이니까 도지사가 사업 시행해야 된다 이 말이라. 여기까지 교재 봅시다. 113페이지 오세요. 이 시행자는 줄줄 외워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앞에 적어요. 원칙은 누가 사업 시행해야 되죠? 특별시장부터 군소까지 밑줄 꺼놓고 이게 시청군청에서 관할 시청군청에서 사업 시행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이 법과 다른 법입니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 시청군청에서 사업을 직접 하는 게 원칙인데 동그라미 2번 나오세요. 동그라미 2번에 네, 이거는 아까 2개 이상의 시군 관할구에 걸쳐서 사업이 시행될 때는 관계되는 시장구소가 뭐하여 정합니까? 협의해서 사업 시행을 정한다고 했죠. 협의하여 동그라미 시행자를 정한다 밑줄죠. 2번은 원칙입니까? 예외입니까? 예외. 협의 지정이잖아요. 협의 지정. 협의하여 시행할자를 정한다. 2 이상의 시군에 걸치면 협의하여 정한다. 넘겨요. 넘겨주세요. 예외적 시행자 나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동그라미예요. 언제? 국가계획과 관련 겁니다. 아까 국가계획과 관련된 사업 밑에 적어요. 예를 들면은 인천국제공항 건설 사업이잖아. 읽어볼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인천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경우 관계되는 인천광역시장의 의견을 듣고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도지사는 동그라미에 도지사는 뭐죠?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도시공개시설 사업인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관계시장구소의 의견을 듣고 직접 할 수 있다. 이해가 됐습니까?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사업 밑에 적어요. 뭐죠? GTX 건설 사업.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공개시설 사업은 인천국제공항 건설 사업. 이런 것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이 너무 중요해. 별표예요.
고기 들죠? 그 다음에 봐요. 여기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도시공급시설 사업은 관할 시청 중에서 하는 게 원칙인데 도시공급시설 사업이 2개 이상의 시군 관할을 걸칠 경우에는 관계된 시장에서 협의해서 시행자를 정하고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공급시설 사업은 국토부 장관이 사업을 직접 하고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사업은 도지사가 직접 하고 위외의자 지금 여기 원칙과 지금 말한 이 예외적 시행자 위외의자가 사업 시행자 되려면 뭘 받으면 되죠?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수로부터 지정받은 자가 사업 시행자 되는 거예요. 지정을 받은 자가 되는 거라.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수로부터 도시공급계획설 사업 시행자 지정받은 자가 사업 시행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지정을 받는 자는 행정이 지정될 수 있어요, 없어요? 공공이 지정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민간도 지정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단 공공과 민간이 모두 지정받아서 사업 시행로 참여할 수 있지만 그때 민간이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잠깐만. 민간 시행자가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죠. 이게 중요할까요? 요쪽이 중요할까요? 잠깐. 요게 중요할까요? 민간 시행자의 요건이 중요할까요? 무엇이 중요할 것 같습니까? 요게. 이거는 개까지잖아요, 개까지. 근데 이런 걸 쪽지에서 이온단 말이에요. 본질. 이게 되면은 이건 덤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풀이 과정에서 보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쪽지에서 이용해요. 그럼 잠깐만. 민간만 지정받기 위해서 요건을 갖춰야 되니까 이야기할게요. 한국토지대공사가 도시공급계획설 사업 시행으로 지정을 받을 경우에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해야 한다. OX? X. 필요 없잖아. 한국토지대공사는 민간입니까? 공공입니까? 공공이니까 필요 없잖아. 이런 문제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본질을 하고 어깨까지를 챙겨야 되죠.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별표하고 앞에다가 동그라미 2번은 누구죠? 지정받은 자죠. 지정받은 자. 지정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지정받은 자가 되는 거잖아요. 읽어볼게요. 위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자는 위가 빠졌네. 동그라미 2번에 위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이 외의자는 줄까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받아 도시공급계획설 사업 시행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야. 핵심은 뭐죠? 지정받은 자도 사업 시행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거기 드시죠? 이렇게 도시공급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결정되면은 잘 보세요. 그 시행자로 결정된 자가 사업 시행자로 결정된 자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뭐라고 그래요? 실시 계획. 시행자가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행자가 작성하는 사업 계획을 뭐라고 불러요? 실시 계획. 실시 계획이 뭐죠? 시행자가 작성하는 세부적인 사업 계획이라. 시행자가 작성하는 사업 계획을 뭐라고 불러요? 실시 계획. 시행자가 결정된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작성된 실시계획도 사업을 해도 좋은지 인가를 받고 인가가 고시되면은 인가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라서 사업 시행에 공사에 들어가는데 그때 원활하게 도시공급계획설 사업이 가능하도록 도시공급계획설 사업, 원활한 도시공급계획설 사업이 가능하도록 도시공급계획설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들이 있다. 이거 외워야 돼. 이 목차를 외우라고 하잖아요. 내용이 중요한 건 하나도 별로 없어. 내용이 중요한 것은 딱 하나뿐이야. 목차를 외워야 돼. 도시공급계획설 사업, 효율적으로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면 분할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사업 시행자로 결정된 자는 관련 서류를 무료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주소나 거소가 불명하면 서류를 못 보내니까 공시하면 서류를 송달한 것으로 간주해 준다. 공시 송달제도 있잖아. 그리고 사업 시행자로 결정되면 사업에 필요한 땅과 건물을 강제 수용할 수 있다. 국공유지에 대해서 도시공급계획설 사업이 결정고시되면은 그 도시공급계획설 사업이 결정고시된 국공유지는 해당 시설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고 양도하여 처분하는 것이 제한된다. 목차를 못 외우면 꽝. 목차를 못 외우면 꽝. 제가 좀 볼까요? 원활하게 도시공급계획설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원하는 규정.
도시공개시설 사업은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면 분할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사업 시행자가 되면 관련 서류를 무료로 열람하거나 필요한 등기부, 등본 등을 무료 발급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서류를 보내야 되는데 수용 대상이라고 통지서 보내야 되는데 땅 주인의 주소나 거소가 불명확하면은 공시하면은 서류를 보낸 걸로 공시 송달 제도가 있다 없다? 있다. 목차례요.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으면은 사업에 필요한 지하철 건설에 필요한 도로 건설에 필요한 공원 용지에 편입된 땅과 건물을 강제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국공유지에 사업이 결정되면은 사업 결정 도시공개시설 사업이 결정된 땅은 해당 도시공개시설 설치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고 양도하여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국공유지 처분이지 않는다. 위반 행위는 무효로 한다. 목차를 외우시면 돼요. 그 중에서 별도로 설명해 드릴 것 토지 등의 수용 딱 하나 있잖아. 목차를 못 외우고 이거 공부해도 헛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목차.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서 무엇이 어떤 제도가 있는지 목차를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목차. 여보세요? 115페이지 제일 위에 115페이지 맨 위에 분할 시행 찾으셨습니까? 115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3번에 도시공개시설상의 분할 시행 찾으셨어요? 분할 시행 동그라미 하세요. 읽어보시라고. 실시계획 동그라미 하시고 읽어보시라고. 책상 넘겨요. 넘겨주세요. 119페이지 오세요. 119페이지 오셨습니까? 119페이지 오셔가지고 6번 보면 돼요. 6번.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나와 있습니까?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에 별표하시고 뒤에 적어요. 목차암기. 목차 하나가 저 앞에 있었죠? 분할 시행할 수 있다. 앞에 있었죠? 그래서 거기다 목차에 추가해요. 분할 시행.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분할 시행할 수 있다. 두 번째, 관련 서류 시행자는 무료로 열람할 수 있죠. 아까 서류 공시하면 송달, 공시 송달 제도 있다고 그랬죠. 동그라미 2번이 뭐죠? 공시 송달. 공시하면 서류 송달한 것을 본다. 그 다음에 넘겨요. 분할 시행할 수 있다. 관련 서류 무료 열람할 수 있다. 공시 송달 제도가 있다. 그 다음에 책장 넘겨요. 뭐죠?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하시고. 제일 밑에 무엇이 나와 있죠? 국공유지 처분 제한. 이렇게 해서 목차 몇 개 있죠? 5개. 분할 시행까지 하면 5개 맞잖아. 목차를 외우시라고. 그리고 따로 공부해야 될 게 있죠. 따로 공부를 해야 될 게 뭐죠? 토지 등의 수용입니다. 토지 등의 수용. 121페이지 참고해 봅니다. 121페이지 참고해 보면 토지 등의 수용, 사용 시 특례라고 나와 있습니까? 두 번째 특례 나와 있습니까? 특례 나와 있죠. 특례에 동그라미 1번만 별표 딱 하시면 돼.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보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봐주세요.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자, 도로 만들고 지하철 건설하고 학교를 짓고 GTX 건설 사업을 하면은 사업에 편입된 땅과 건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가? 수용 주체. 누가? 사업 시행자가. 그러면은 아까 민간도 지정받으면은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을 지정받을 수 있죠. 민간 건설회사도 지정받으면은 사업 시행도 참여할 수 있는 거야. 공공이든 민간이든 전부 사업에 필요한 땅과 건물을 강제 수용할 수 있어요. 그때 수용은 협의취득입니까? 강제로 빼앗는 겁니까?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에 관한 권리를 강제로 빼앗는 거잖아. 그 강제력이 정당하려면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수용에 준용되는 법이 있죠?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할 때 준용되는 법, 준용 법률이 뭐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우리끼리 약칭해서 뭐라고 부르죠? 공취법이라고 하잖아. 공취법. 이 법이 정한 토지 수용 요건을 참고로 소개하는 참고로. 이걸 1, 2월에 강의할 때 필기하라고 해서 120페이지 위나 아래쪽에 필기되어 있을 거야. 120페이지 위쪽이나 아래쪽에 필기되어 있을 거야. 1, 2월에 같이 공부하신 분은 필기되어 있고 3월달에 처음 오신 분은 필기를 하면 돼요. 이걸 해야 돼. 준용법률 공취법. 첫 번째. 공취법에 의해서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토지 수용을 필요로 한 사업이 무슨 사업일 것? 공익사업일 것.
공익사업에 해당할 것. 대한민국에서 토지를 수용하려면은 토지 수용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해요. 공익사업에. 두 번째,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익사업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공익사업에 관한 인정,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에 관한 고시가 있어야 돼. 사업인정고시가 있어야 돼. 사업인정고시가 있어야 돼. 잠깐만요. 처음 들으면 사업인정고시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설명합니다. 그래. 당신이 지금 토지를 수용하려고 하는 그 사업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 맞다고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가 인정해 주는 걸 사업인정이라 그래.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 인정을 해주는 거야.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익사업 인정을 하고 인정했음을 대외적으로 마저 고시한단 말이야. 공익사업 인정과 인정에 관한 고시가 있어야 됩니다. 이를 사업인정고시라고 하는 거야. 사업인정이 뭐죠? 공익사업 인정. 그 사업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이 맞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익사업 인정을 하고 인정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고시한다 이 말이야. 공익사업 인정했음을 대외적으로 고시하는 걸 사업인정고시라고 하는 거야. 이 두 가지가 공지법이 정한 토지 수용 요건이라. 원칙대로 하면 공익사업 인정을 받고 토지를 수용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지금 우리 무슨 사업이죠? 도시공유계획설 사업 절차에서는 공지법을 준용하지만 다음과 같은 특례를 허용합니다. 이 특례가 시험 나오는 거야. 특례. 교재 있네. 교재 한번 보세요. 121페이지 제일 위에 특칙의 동그라미 1번 수용 절차상 특례 되어 있습니까? 2번번 내려와요. 2번에 공익사업 인정의 절차 생략 나와 있습니까? 밑줄 거예요. 실지계획 인가 고시가 있을 때 줄 거예요. 실지계획 인가가 고시된 때 줄 거예요. 실지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을 때, 실지계획 인가 고시가 있을 때에는 공지법상 줄 거예요. 사업 인정 및 그 고시가 이성수로 본다. 실지계획 인가 고시를 공익사업 인정 고시가 이성수로 본다 이 말이라. 그럼 잠깐만 여기요. 도시공유계획설 사업 절차가 이렇게 진행되잖아. 이 절차에서 무엇이 있으면은 실지계획 인가 고시 절차가 진행되면 이 실지계획 인가 고시된 것을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익사업 인정, 공익사업 인정과 그 고시가 이성수로 법적으로 간주해 주는 거라. 실지계획 인가 고시를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말이라. 그럼 실지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법적으로 간주가 되니까 나도 공익사업 인정 안 받아도 실지계획 인가가 고시되면은 사업 시행령 사업에 필요한 땅과 건물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 이 말이라. 이해가 되죠? 그러면 국토계획법상 도시공유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부터 공익사업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안 받아도 실지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은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아서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수용권을 준다 이 말이라. 이걸 못 외우면은 저거 특례를 이해하려고 이 원칙을 적어 드린 거라. 이걸 못 외우면은 그냥 빵점이에요. 이걸 외워요. 도시공유계획시설 사업 절차에서는 실지계획 인가 고시를 공지법상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리고 재결 신청 봐요. 재결 신청. 재결 신청 기간 나와 있습니까? 재결 신청이 뭐냐면은 잠깐만요. 재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결입니까? 재판 신청이 아니고 재결 신청이 재결. 여보세요.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면 뭐죠? 재결 신청인가 재판입니까? 법원에는 재판 신청하는 거잖아. 법원은 재판기관이잖아. 법률상 분쟁을 법원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재판 신청이라. 그럼 재결 신청은 어디 하냐면 법원에 하는 게 아니고 토수위에 하는 거야. 토수위가 뭐죠? 토지수용위원회,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평택시 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금 결정을 다시 해달라고 신청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재결 신청.
법률상 분쟁을 해결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면 뭐죠? 재판 신청. 보상금 협의가 안 됐을 때 보상금 결정을 다시 해달라고 신청할 때는 어디에 해야 되죠? 토수위. 이렇게 보상금 결정에 대한 협의가 안 됐을 때 보상금을 다시 결정해달라고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는 것을 재판 신청이라고 합니까? 재결 신청이라고 합니까? 재결 신청. 그때 재결 신청은 공직법상 원칙은 공익사업 인정받고 1년 안에만 가능해. 근데 도시공개시설 사업 절차에서는 디귿번 봐요. 121페이지 특직 동그라미 1번 수용상 절차상 특례 디귿번 보고 계십니까? 재결 신청 기간이 완화가 되는 거라. 특례로서. 도시공개시설 사업 절차에서 보상금 지급에 대한 협의가 안 되면 재결 신청은 실시계획서 정한 줄 거예요.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 기간 이내에 가능한 거야. 그럼 그때 실시계획서 정한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 기간이 3년이면은 3년 내내, 5년이면은 5년 이내에 언제든지 보상금 지급에 대한 협의가 안 됐을 때 재결 신청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럼 만약에 시험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도시공개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을 할 때, 도시공개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때 보상금 지급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 경우 재결 신청은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인정고시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옮겼습니까? X. 사업인정고시로부터 1년 내에 합니까?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기간 이내에 가능합니까?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기간 이내에 언제든지 보상금 지급에 대한 협의가 됐을 때 재결 신청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네. 여기까지가 도시공개시설 사업 절차예요. 다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토지 수용하고 보상 절차 끝내고 공사에 들어가고 공사 끝나면 뭘 받죠? 준공사를 받음으로써 모든 사업 절차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공부했죠? 2교시 공부한 게 뭐죠? 국토계획법상 도시공개시설 사업 절차. 국토계획법상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 절차. 절차는 한 개입니까? 순서입니까? 순서. 제일 먼저 도시공개시설 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해서 사업을 결정합니다. 맞죠? 사업이 결정되면 그날부터 3개월 내에 매 연도별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 등이 포함된 연차별 집행계획인 단계별 집행계획이 공고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면 사업 시행자를 결정해야 됩니다. 사업 시행자는 관할 시청, 군청회, 장, 시당 군수가 사업 시행이 되는 게 원칙인데 사업이 두 개성의 시군에 걸치면 관계되는 시당군수와 협의해서 정합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사업은 국토부 장관이 직접 사업을 합니다.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사업은 도지사가 직접 합니다. 그 외의 시행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당수로부터 지정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사업시행자가 결정되면 그 시행자가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작성합니다. 실시계획입니다. 이렇게 실시계획 인가고시 되면 그 실시계획 인가고시 된 것을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인정고시로 간주하여서 실시계획 인가고시 후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땅과 건물을 강제 수용합니다.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재판 신청합니까? 재결 신청합니까? 재결 신청합니다. 어디에? 법원에, 수용위원회에, 수용위원회. 그때 재결 신청은 공직보상 원칙은 공익사업 인정받고 1년 내에 해야 되지만 우리의 도시공개시설 사업 절차는 특례가 허용되죠? 실시계획에 정한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기간 내에 재결 신청할 수 있는 거야. 어디에? 토지수용위원회. 그럼 이제 보상 절차 끝나면은 공사에 들어가잖아. 도로공사, 공원조성공사에 들어가잖아. 공사 끝나면은 공사 완료 보고서 작성해서 준공사를 받음으로써 모든 사업 절차는 마무리. 그러면은 시험이 어디서 나오죠? 사업 시행자 부분하고 사업 지원 부분에서 주로 출제가 되는데 가끔 단계별 집행교육도 출제가 되는 경우도 가끔은 있어. 단계별 집행교육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혹시 오시순항에 들어갈까봐 사업결정고시 몇 개월 내에 수립하는 게 원칙입니까? 3개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어찌되는 경우에는 2년. 단계별 집행계획은 무엇을 내용으로 합니까?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 단계별 집행계획이지. 또 10 이렇게 나오잖아. 도시군계획서 사업 시행자가 직접 작성하는 실시계획에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오, 묻겠습니까? X.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은 실시계획의 내용입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입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나오는 거야. 1시간 동안 공부했지만 그렇게 길어요. 혼자 하면 5분이면 복습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상태는 5분이면 복습할 수 있죠? 유지하시라니까, 그걸. 그 유지하는 방법은 4월달에 모의고사 전에 누가 이 부분을 한 2번 다시 반복해서 보느냐. 그래서 한 번 지금 듣고 한 번도 안 보고 4월달에 안 된다고 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당신이 안 한 거다, 이 말이에요. 머리가 안 좋은 게 아니고 부모님은 우리를 잘 낳아줬는데 우리가 반복을 안 했다는 얘기지. 맞잖아요. 좀 쉬었다가 개발행위 허가 절차 진도 준비하겠습니다.